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하고 일단 온라인 클래스에서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은 다른 선생님과 함께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 1과 동안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중요한 내용들을 워크시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아직까지 워크시트를 다운로드 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지금 당장 온라인 클래스나 아니면 선생님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영어 글해가 되니 카페에 가서 1과 워크시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를 다 풀어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잠깐 강의 멈춤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풀어오신 거 맞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차 시에서는 존 거다드에 대한 이야기를 가기에 앞서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변형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가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채워서 넣으실 수 있었겠죠? 네, 감탄문을 읽을 때 우리 어혁명 구조를 이끄는 건 what이었나요? 아니면 how였나요? 그렇습니다. what이었습니다. how 같은 녀석은요, 감탄문을 읽을 때 항상 형용사나 부사가 바로 따라 나와요. how nice, how handsome, how beautiful,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어가 보이는 순간 how가 아니라 what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눈치채셔야 되고요. 비인칭 주어 it은 생략을 너무 잘 시킵니다. 그에 따라 나오는 비동사 역시 생략을 너무나 잘 시키고요. 그래서 굳이 이 감탄문을 복원해 보자면 what a wonderful age it is 이렇게 복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넘어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선행사를 딱 보니까 people이라는 녀석이 보여요. people.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선행사가 보인다면 일단 뒤에서 안 되는 녀석 하나 있잖아요. that.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who 아니면 whose인데 우리가 배우기로 who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였죠?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 역할을 하는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역할을 해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데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만에 하나 정답이라면 뒤에 명사가 따로 나왔어야 하는데 realize는 명사가 아니라 뭐죠? 동사입니다. 그럼 정답 바로 나오는 건데 동사가 바로 따라 나온다는 건 이 문장에 지금 주어 역할을 한 녀석이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가 정답이죠? who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좋습니다. 바로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시냐, 대시냐 묻고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가주어 자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있으냐, 됐으냐 이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법적인 문제로 귀결될 때에는 일단 가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주어 자리에서는 it과 that 중에 어떤 거 쓰자고 했죠? 그렇지, it 쓰자고 했습니다. that은 가주어 자리에 쓸 수 없다라고 우리 약속했었습니다. 그럼 가주어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뒤에 어딘가에 진주어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뒤에 진주어 나오나요?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진주어 묻고 있는 자리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동사 원형이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나요? 동사 원형은 주어 자리에 절대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to 부정사 같은 녀석은 주어 자리에 쓸 수? 네, 있어요. 있지만 뭐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주어 is를 쓰고 진주어 to 부정사는 뒤로 미는 거라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정답은 to write가 되겠죠. 그 다음 대명사 his냐 there냐 묻고 있는 건데 지금 앞에 보시면은 people, 네, 사람을 받고 있어요. 근데 people이라는 녀석 자체는 사람들이라는 복수명사입니다. people은 복수명사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복수명사를 받고 있는 거니까 his가 좋아요, there가 좋아요? 당연히 there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그 다음 가봅니다. 이번 A, B, C, D, E 이렇게 밑줄 그어진 부분들은 지칭 추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르친 대상이 다른 하나를 묻고 있는 밑에 있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지금 이 부분은 가르친 대상이 조금씩 헷갈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해 주자고 했습니다. 알파벳 대문자로 이니셜을 표시해 가면서 읽었어요. They make lists of dreams. 그들은 소망 목록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 가리키는 거였죠? 네, 앞에 나온 successful people,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럼 우리 대문자 S로 표시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성공한 사람들은 소망 목록을 작성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망 목록을 해당하는 게 바로 them이죠. 그럼 이 them이 가리키는 건 소망 목록. 따라서 L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L. 소망 목록을 놓아둡니다. 근데 어디에 놓아둔다고요? 사실 우리 본문 설명할 때 지금 이 자리에는 at the place 정도의 장소 개념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장소 개념 다음에 사실 which나 where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which는 관계 대명사고요. where는 관계 부사가 되겠죠.
차이점은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뒤에 어떤 문장 성분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변해서 관계 대명사가 된 거예요. 따라서 뒷문장은 뭔가 빠져 있겠죠. 불완전합니다. 반면 관계 부사, 부사라고 하는 건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돼요. 따라서 관계 부사가 없다고 해도 뒷문장은 완벽합니다. 그렇게 우리 정리를 한번 해 보았었어요. 선생님이 말로만 설명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죠. 지금 이 부분을 밑으로 좀 빼서 설명을 좀 다시 해드릴게요. 자,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고요? 뭔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불완전한 문장. 뭐가 빠져있어도 빠져있습니다. 주어가 빠져있든, 뭐 관사가 빠져있든, 뭐 목적어가 빠져있든, 그런 거를 이끄는 게 관계대명사라고요. 반면에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는 부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라고요.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they 주어고요. will see and read 동사겠죠. 그리고 them 목적어입니다.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빠진 거 없다고요. 완벽합니다. 자, 완벽한 문장 앞에는 뭘 쓴다? 관계 부사를 쓴다. 그럼 지금 which와 where 중 관계 부사는 네, where가 되니까 정답은 where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 밑줄 B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그것들을 자주 읽고 보게 될 장소에다가 놓아둘 겁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B번에 그들은 누구죠? 네, 성공한 사람들, successful people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뭘 자주 읽거나 보는 겁니까? 소망 목록이요. 그래서 you, them은 L로 표시하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들은 역시 요거는 성공한 사람들, successful people이니까 S로 표시하고요. 또한 그것들을 under a glass cover on their desk. 그들 책상에 유리 커버 아래에다가 놓아둘 거라는 거죠. 뭐를요? 소망 목록을요. 이 them은 소망 목록 L. 그 다음, 그들의 책상인데 누구의 책상입니까? Successful people. 자, 그럼 A, B, C 모두 S, successful people 받고 있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나머지 D와 E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And carry them about in their pocket. 그들의 주머니 속에다가 그거를 넣고 다닌답니다. 휴대하고 다닌대요. 잠깐만. A, B, C는 전부 successful people, 성공한 사람들이요. 근데 D번은 방금 뭐라고 했죠? 네, L. 소망 목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네, 밑에 정답은 D로 표시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E는 그럼 역시나 안 봐도 알겠죠? 성공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S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그 다음 어법 문제 같이 한번 또 해결해 볼 겁니다. 자, so that이 붙어 있을 때 우리 해석 어떻게 하자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즉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서는 S가 되겠죠. 성공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reminded일지 reminding일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놓고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be 동사 뒤에 지금 reminding을 써야 할지 reminded를 써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ing로 끝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명사라는 것도 ing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도 ing로 끝납니다. 현재 분사요. 반면 reminded는 과거 분사입니다. 차이점 뭐죠? 현재 분사는 네, 여러분 이건 좀 따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현재 분사는 능동이자 진행의 의미로 쓰여요. 반면에 과거 분사는요, 수동이자, 즉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수동이자, 그리고 완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동이자 완료의 의미요. 나중에 또 우리 배우게 될 거니까 표시는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관점으로 두 개의 차이점을 볼게요. 능동이라면 remind라는 표현 자체가 상기시키는 거죠. 누구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다. 그럼 누구에게 해당하는 표현이 여기 뒤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reminding을 쓰려면. 근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상기시키는 게 아니라 상기되었다는 의미의 수동태가 필요한 자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우리 이거 수거 배웠잖아요. Remind A of B. 기억나시죠?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그런데 지금 A 자리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에 갔지? A가 지금 주어로 앞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동태 표현 be reminded가 되어 있는 형태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reminded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역시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eatured는 능동태고요. was featured는 BPP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죠. 방금도 봤는데요. 능수동 관계의 가장 핵심은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입니다. 능동이라면 여기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왔어야 돼요. 근데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럼 이 목적어 어디 갔는데요?
추호로 간 거죠. 즉, 그가 특집으로 다룬 게 아니라 그가 특집으로 다루어진 거죠. 수동입니다. 그럼 정답은 당연히 was featured가 되는 거겠죠. 음, 해결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거 쉽습니다. as a man. 역시 선행사 사람이라고요. 선행사가 사람인데 이렇게 사물 취급해요? That? No way. 절대 안 됩니다. 정답은요. wh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시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사실 수업 시간에서도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정답을 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2차 시 풀이 들어갈게요. 1940년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지금 오늘 선생님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하는 오늘도 약간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 수업을 잘 듣고 있나 모르겠네요. 녹음하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4월 17일 금요일 날. 지금 열심히 녹음 중에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사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서란 표현의 분사구문은 set과 같은 동사 원형으로는 동사로는 표시할 수가 없어요. 동사 원형이 아니고 이거는 본동사 혹은 정동사라 부르는 건데 정동사가 문장에 두 개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사구문으로서 setting이 돼야 되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형용사냐 부사냐 묻고 있는 자리인데 여러분 요거 선생님이 분명 형용사냐 부사냐 구별하는 문법 수업 시간에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be 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예요. 보호 자리에 부사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easily는 안 되는 거고 이 자리는 easy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easy 뒤에 따라붙어 있는 to achieve는 뭐 하고 있는 거죠? to 부정사의 여러 가지 용법들 가운데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됐죠? 자, 그 다음 join이냐 joining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뭐가 보이세요? and, 등위 접속사. 이거 무슨 구조? 그렇지, 병렬 구조. 그럼 앞에 보시면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such as 다음에 visiting 나옵니다. 그럼 뒤에도 뭐 쓰는 게 맞아요? joining. 그렇죠. join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joining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역시 관계대명사 문제인데 이번에는 선행사가 지금 goals, 목표들 이건 사물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물일 때 굳이 그걸 갖다가 의인화시켜서 who와 같은 사람으로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정답은 that이요. 어떤 친구가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선행사가 동물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동물일 경우 who라고 써도 됩니까? 써도 돼요. 특히 어떤 동물? 반려동물의 경우. 네. 반려동물의 경우는 who라고 정말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는 이렇게 who와 같은 사람처럼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such as sail인지 sailing인지 묻고 있는데 such as 다음에 조금만 더 가보시면 역시나 병렬 구조가 보입니다. and요. 뒤에 보시면 flying하고 ing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 앞에도 당연히 sailing하고 ing를 써주는 게 병렬 구조상 맞다는 거죠. 그 여러분, such as가 문장 속에서 쓰였을 때는 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꽤 중요한 문제예요. 자, in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 쓴다? 명사 성분을 가진 녀석을 쓴다. 그런데 동사는 쓸 수 있어요? explore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럼 exploring만 가능한 것이냐, 뭐 exploration 안 되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exploration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 들리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뒤에 보시면 unknown places라는 목적어가 보여요. 이 목적어를 받을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출발한 녀석이어야 돼요. 자,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명사로 쓰이는 거.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부르더라? 그렇지,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 explor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거 문제입니다. 어디에다 발을 들여놓다, set foot on. 이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수거니까 넘기고요. 그 다음 역시 병렬 구조인가 봐요. and 뒤에 climb이냐 climbing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want to의 목적어 자리에 to set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병렬 구조입니다. 그러면 climbing보다는 climb 쪽으로 기우는데 또 어떤 친구들 선생님 수업 제대로 안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 to climb이 정답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잘못 말한 친구들 여러분이 한번 가르쳐 줍시다. 두 번째 to부터는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생략할 수 있다. 기억나실 겁니다. 좋아요. 3차 시로 갑니다. 자, 우리 사역동사였어요. made라는 사역동사 뒤에 John Goddard라는 목적어 보이고 이 John Goddard에게 목적격 보호하게끔 시키다임일 때 우리 사역동사 made 썼습니다. 그럼 이 목적어 John Goddard와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현재 능동이라고요. 능동이기 때문에 굳이 과거분사 PP 형태에 써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원형 부정사 record 바로 써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됐죠. 자, 이번에도 추가 문제가 있어요. 역시 A에서 이 중 가리킨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A에 나온 he는 역시 존 거다드 얘기하는 거였죠. A번은 존 거다드 얘기하는 겁니다. 존 거다드는 기억했습니다. A friend of his dad's. 그의 아빠의 친구들 가운데 한 분의 친구분께서 regretted, 후회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겁니다. 자, 뭘 후회했는데요? 이제 이미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알아요. 뭐뭐 하게 되지 못해 유감이다일까요? 아니면 뭐뭐 하지 못해서 유감일까요? 후회스러울까요? 네, 하지 못해서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과거 지향성 ing doing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잠시만. 오늘 선생님이 지금 아이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패드가 조금 버벅거리네요. 자, doing all the thing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C번에 나온 his와 B번에 나온 his를 마저 정리해 볼 건데요. B번의 his는 누구죠? 누구의 아빠입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뭐 딴 사람의 아빠가 나오진 않죠. 역시 존 거다드의 아빠. his, 요건 존을 얘기하는 거고요. C번은요. 그가 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해서 후회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C번에 나온 사람은 바로 아빠의 친구 중에 한 명, 그 friend를 얘기하는 겁니다. F요. 그래서 밑에 있는 추가 문제 정답 바로 나와버렸어요. C번이 정답이 되겠고, C번 누굴 가리키는 거다? A friend of his dad's. 친구를 받고 있는 거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D와 E는 전부 John을 받고 있는 거겠죠. 여기 지금 D도 John, 마지막에 I, 이것도 역시 John이 되는 걸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우리 opportunity라는 명사는 chance도 그렇지만 to 부정사를 참 좋아해요. to 부정사를 참 좋아하는 명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ability, 능력 이런 단어도 그렇고요. 항상 to 부정사의 수식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확인되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였어요. 자, 바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역시 병렬 구조인가 봐요. and 보일 겁니다. 자, 오늘 패드가 왜 이렇게 확대가 잘 되죠? 제 오른손을 인식하지 못하게 쌤이 기능을 박아놨는데 오늘따라 오른손은 엄청 인식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try를 써야 할지 tried를 써야 할지 묻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 있는 동사를 보시면 carried 이렇게 carried 과거 동사를 이미 썼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와서 현재 동사 try를 쓰는 건 어색합니다. 따라서 병렬 구조로 정답은 tried가 되는 게 맞는 거겠죠. tried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throughout his life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뭐 이런 표현들이야 가장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이른바 전명구로서 괄호로 묶어버리시면 이제 보이는 거는 try의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야 하는 건지 ing를 써야 하는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정리했었어요.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그러면 try ing는 그냥 한번 해보다. 여러분 지금 자기의 소망 목록을 어디를 가나 들고 다니면서 그 인생을 통틀어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냥 한번 설렁설렁 한번 시험 삼아 해봤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의지에 넘치면서 막 투지에 넘치면서 노력했겠습니까? try to 그렇지. 정답은 to turn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만 더 넘어가 볼게요. 이거 과거 완료 시제 묻는 거였습니다. 라이프라는 그 잡지가 소개했던 것은 이미 과거 동사니까 과거 시점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소개하는 그 시점까지 소개할 때 이미 이 존은 그의 목표 127개의 꿈들 가운데 104개를 이미 달성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지가 소개한 것보다 앞선 시점에 이미 104개를 달성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과거보다 하나 앞서 있는 시제를 표현하기 위한 시제 뭐가 필요하죠? 과거 완료. 따라서 had가 필요한 겁니다. 확인되시죠? 네. 바로 넘어갈까요? 자, a number of란 표현은 많은 의미를 가지는 수량 형용사예요. 그러면은 많은이라고 했고 더군다나 표현이 number, 수입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녀석은 반드시 복수 명사여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exploration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거 역시 병렬 구조예요. and 뒤에 to stand인지 standing인지 묻고 있는 건데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including이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다고요. 그럼 including 뒤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the first solo kayak trip 명사죠.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럼 선생님 정답 없는데요. to stand나 standing이나 둘 다 좀 헷갈리는데요. 뭐가 맞죠? 자, 여러분. 명사 성분으로 온전히 쓰이는 건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standing, 요게 바로 지금 요 자리에 와야 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은 주로 이렇게 뭔가를 열거할 때 잘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동명사로 열거할 때 쓴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4차 시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강수진 씨 이야기로 넘어간 부분이었네요. Can only people of unusual talent. 이 문장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아주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이 요까지가 주어였죠. 그럼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 본동사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본동사 자리인데 조동사 뒤에는 본동사 자리를 쓸 때 항상 어떻게 썼죠? 동사 원형. 기본입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에서 achieve가 되는 거고요. 역시 대명사 문제인데 누구의 목표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명사라고는 네, 탤런트 받고 있는 거예요. 재능의 목표? 이건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의 목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people, 복수명사 역시 받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there가 되는 겁니다. 확인했나요? 그 다음은 선생님이 재미삼아 낸 문제예요. 거꾸로 되면 말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유명한 그 훌륭한 발명가인데 이 사람이 한 표현인데 천재는 1%의 땀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까? 땀과 노력이 아니라 영감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럼 천재들만이 잘 사는 세상. 막 여러분 막 책상을 막 치면서 에이 살기 싫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대부분의 천재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1%의 뭐와 영감과 1%의 어떤 천재성과 그렇죠, inspiration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99%의 노력, 땀, 영어로 perspira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who 다음에 동사 자리에 desire와 같은 복수동사를 쓸 건지, desires와 같은 단수동사를 쓸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who라는 거에 사실은 주어 자리이긴 하나 who만 보고서 단수다, 복수다 알 수 있어요? 사실 없습니다. 그럼 우리 뭘 봐야 되죠?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선행사를 봐야 돼요. 선행사를 보시면 anyone, 단수네요. 그럼 정답 나옵니다. 어떻게요? desires. 네, 3인칭 단수에서는 항상 우리 뭐 쓰기로 했더라? s 붙여서 desires 이렇게 정의되시나요? 넘어갑니다. 자, 이 강수진 씨가 14살의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또 16살에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소 개념이니까 where가 유력한데, 뒤에 있는 문장이 어때야만 돼요? 아까 이거 우리 했었는데, which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where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그거 비교해 봅시다. 그럼 완전한 문장인지 볼까요? at first야 뭐 시간 표현이니까 괄호로 묶어버리고요. She 주어입니다. was 비동사. Very anxious 이게 바로 주격 보호입니다. Because부터는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절이니까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가로로 묶어버리고요. 그럼 지금 빠진 거 없는 완벽한 문장 맞습니까? 네. 그럼 이거는 관계 뭐 써야 되는 자리죠? 관계 대답해 보세요. 부사. 그럼 정답은 where가 되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 비교급 강조는 너무 쉬워서 바로 정답 체크합니다. Very better 이런 표현 영어에 없어요. Far better가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자 for와 during 이것도 선생님이랑 정리했었는데 둘 다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5 hours 같은 명사 표현 나와 있으면 뭐 둘 다 가능은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분명 수업 시간에 15 이렇게 시간 표현이 숫자 개념이 등장할 때 during과 for 중 뭘 써야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for죠. during은 기간의 이름, 기간이 나올 때 쓰는 거라고 했었으니까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바로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 우리 each라는 녀석은 항상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어요. 저희 뒤에는 단수 명사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ones라는 표현 쓸 수가 없고 one 써야 하는 겁니다. 근데 뭘 받고 있는 거였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앞에 있는 moves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선생님 복수니까 복수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each라는 녀석 때문에 지금 move 하나만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제 4차 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win, to win, winning 묻고 있는데 앞에 보시면 반갑다. help, 준사역 동사 보이네요. 우리 준사역 동사 help 같은 녀석은 목적어 나오고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사실은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하죠. 어법적으로 봤을 때. 네. win 그리고 또 하나 뭐 to win 둘 다 가능해요. winning 같은 녀석은 사실상 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친구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준사역동사 have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win, to win 둘 다 뭐 마음대로 써도 돼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식 표현이나 미국식 영어나 아니면 회화체상에서는 win을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영국식 영어나 문어체에서는 to win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차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시 문제 마무리 마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수진 씨의 발가락 사진 나와 있었던 바로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because냐 due to냐 묻고 있는 겁니다. 자, because는 접속사예요. 뒤에는 그럼 주어와 동사를 갖춘 완벽한
절이 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the long hours of hard work 동사 안 보여요. 주어 동사 개념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정답은 due to. 그러면은 because of 또 owing to 또 on account of 지금 이거 떠올라야 돼요. 만약 안 떠오르는 친구들은 복습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자, although냐 despite냐 묻고 있는 건데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이고요. 반면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her toes, 그녀의 발가락들 주어입니다. may look, 동사가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look의 주격 보호 자리 ugly까지. 그래서 이건 완벽한 문장, 하나의 문장, 그럼 이건 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아요. 그럼 절을 이끄는 건 전치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접속사죠. 그래서 정답은 although가 되는 겁니다.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 연이어서 many people say that 사실은 that이 있어야 될 자리에 that은 생략했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은 지금 여기서 그것들은 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누구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것들은 자, 요거는 they are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왜요? 누굴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앞에 그렇죠. toes를 받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녀의 발가락들, 그리고 그녀의 발들. 여러분, 강수진 씨가 발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발이 두 개 있을까요? 적어도 발 두 개 있겠죠. 그래서 it is가 아니라 they are로 받은 거. 이건 상식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want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want achievement인지 want to achieve인지 요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정답은요? 네. achievement 사실은 여러분 achievement도 가능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achievement라고 쓰려 그러면 여기 앞에 관사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문제를 조금 선생님이 어렵게 냈네요. 여기에 지금 관사 on이란 표현 정도가 하나 들어가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사실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그냥 achieving이냐 to achieve냐 냈었으면 여러분이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고민 안 하고 바로 want to 이렇게 배웠으니까 to achieve라고 할 수 있었겠죠. 이 문제 선생님이 내고 보니까 조금 어렵네요, 여러분한테는. 네.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limitless dreaming, 무한하게 꿈꾸기, 무한히 꿈꾸기란 뜻입니다. 자, 주어는요, dream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동명사가 주어일 때 우리 동사 어떻게 취급하자? 단수 취급하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 something to cage가 좋은지, be caged가 좋은지 묻고 있는 겁니다. 역시 두 녀석의 차이는 cage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세장 안에 가두다라는 능동태고요. be caged는 가두어지다라는 수동태입니다. 아까 선생님이랑 여러 번 했습니다. 능수동 관계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무엇의 유무? 목적어 유무. 자, 여러분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목적어 없습니다. 목적어 없다는 얘기는 이 목적어가 지금 주어로 나가버렸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능동이 아니라 정답은 수동 BKG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A번에 they가 가리키는 걸 이제 밑에 있는 주관식 문제로 여러분이 쓰셨어야 돼요. 그것들은 끝나버리고야 합니다. Nothing more than a wild fantasies. 그냥 허무맹랑한 공상에 그치고야 합니다. 뭐가요? 여러분의 꿈들이요. Your dreams를 받고 있는 거였죠. 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Your dreams라는 게 바로 윗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Your dreams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Your dreams. 오케이. 자, 조금 더 해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Of course, 물론 recording your dreams, 여러분의 꿈을 기록하는 것. 역시 recording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는 is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꿈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고 얘기했어요. 존 거려드란 사람 역시 자신의 꿈을 기록해두고 어디 가나 항상 들고 다니고 했더니 꿈이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You also need to make a plan. 첫 번째, 계획을 세워야만 하고요. To make a plan. And 그리고 역시 병렬 구조네요. Make every effort.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 to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make가 되는 거겠네요. making이라는 녀석을 쓸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없어요. 자, 마무리합니다. help. 아까 우리 했던 건데요. help 하면 준사역 동사고요. 준사역 동사. 목적어 you 보이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overcoming 같은 ing꼴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정답은 overcome이 되겠고요. to overcome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정리하기 쉽도록 여기 to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difficulties라는 선행사 보이고 that 다음에 주격 관계 내면서 that 다음에 동사 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네요. 마찬가지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that만 보고서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격 관계되면서 that이 가리키고 있는 선행사의 수를 보셔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difficulties, 복수네요. 그럼 복수니까 뒤에 동사도 복수여야 되죠. 이럴 때 여러분도 헷갈립니다. 선생님, 명사는 복수일 때 s가 붙잖아요. 그럼 동사도 복수일 때 s를 붙이면 되겠네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음. 동사는요, 단수 동사일 경우에만 s를 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네, challenge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 in the course of라는 of라는 전치사 뒤에 여러분이 뭘 써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쌤이랑 정리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achieving도 명사 성분이고요. achievement도 명사 성분입니다. 둘 다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 뒤에 뭐가 따라 나왔다? 목적어 your goals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적어를 받을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출발한 녀석이어야 하는데 동명사와 그냥 명사 중 누가 동사에서 출발했습니까? 당연히 동명사죠. 그래서 둘 중 정답은 achieving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일과 수업을 잘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강의 시간 단축 때문에 조금 스피디하게 풀이를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나 못 알아듣는 내용이 조금 있었다고 한다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방을 통해서 혹은 뭐 그 유튜브에도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이버 카페에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어디를 통해서든 언제든 질문하시고요.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7차시, 즉 다음 차시는 다른 선생님과 공부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수업 현장에서 찾아뵙고 같이 공부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 전까지 여러분 사회적 거리 유지 역시 간과하지 마시고 건강 유의 잘 하셔서 우리 정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 everybody. Bye bye.